신지훈이 정원기에게 보고를 하는 순간 현 국정원 요원 중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차주혁이 나타났고, 차주혁은 원장님 말씀이라면 들어야지요. 안 그래도 누가 역대 국정원 최고인지 가리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군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2차석을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주혁은 원장님 패배자들에 대한 처분도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고, 정원기는 그래 저놈들 요원이라는 것들이 자기 몸에 도청장치가 붙은지도 모르는군. 주혁아 지훈이랑 명훈이 명예 전역시켜줘라 라고 말했고, 신지훈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원장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으나 차주혁이 곧바로 신지훈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신지훈의 옷에 붙은 도청장치에 대고 2차석이 이번에야말로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기회가 왔구만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도청장치를 박살내버렸고, 2차석은 정세현에게 아무래도 조이 측에서 눈치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2차석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이거 참 일이 꼬이는군요. D-Day까지는 아직 9일이나 남았는데 우선 D-Day까지는 숨어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진기는 차주혁에게 어차피 신회장 수술까진 9일 남았고 저들은 반드시 조이로 올 것이다. 굳이 함정 속으로 스스로 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 주혁아 네가 9일 뒤 조이에서 2차석을 상대해라. 어차피 2차석이 달고 오는 꼬리가 누가 됐든 2차석만 잡으면 그놈들은 도관에 든 쥐나 다름없으니 라고 말하며 굳이 살수를 보내어 2차석을 암살하는 도박수를 던지기보단 9일 뒤 조이에서 2차석을 잡아내려 합니다. 정지훈은 신지훈을 죽인 뒤 2차석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조이의 VIP들에게 우선은 이 소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진기는 조이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 남춘식에게 전화를 하여 남 의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국정원장 정진기입니다 라고 말했고, 남춘식은 정원장께서 무슨 일로 이리 늦은 밤에 연락하셨소? 라고 물었고, 정진기는 조이의 제거 대상들이 뭉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남춘식은 정원장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소. 저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막으라고 내가 당신 뒤를 봐주는 것 아니겠소? 라고 말했고, 정진기는 위축된 목소리로 알지요 잘합니다. 남 의원님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헌데 이번 일은 제가 감당하긴 조금 힘들어서 라고 말하며 말끝을 얻었고, 남춘식은 이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이런 소리나 듣자고 당신 뒤를 봐주는 줄 아오 라고 호통을 쳤고, 정진기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해결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정진기는 매우 분노하며 남춘식이 미련한 새끼, 쉽게 해결될 문제 같으면 내가 너한테 전화를 왜 해? 라고 투덜댑니다. 그리고 정진기도 남춘식이 자신을 홀대하자 굳이 힘을 써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고, 차주혁이 9일 뒤 조이에서 2차석을 잡아주기를 바라며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이 VIP들의 내분과 소통 부재로 인하여 정세현 측은 희망이 생겼고, 조이라는 완벽한 섬에 흠집이 나기 시작합니다. 2차석은 신지훈이 죽은 지 5일이 지난 이후 자신들을 노리는 살수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정세현에게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정원장이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인물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 더 불안하군요. 하지만 잘 됐습니다. 저희는 D-Day만 잘 넘기면 되겠군요. 이제 고작 4일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실감되지 않군요 라고 말하며 담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대략 10일 만에 자신의 폰에 전원을 켰고, 폰에는 동료들의 무수히 많은 발신자 표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하여간 걱정도 많으셔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라고 말했고, 팀장은 야 너 뭐하고 돌아다니는데 10일간 연락이 안 돼. 너 이미 잘렸어 이 새끼야. 이제 신문사에 발들일 생각하지마 라고 소리를 쳤고, 정세현은 팀장님 저번주에 제가 보고한 안건 기억납니까? 조이 말입니다 라고 말했고, 팀장은 허이고 그래서 조이가 실전하더냐? 그거 찾으려고 10일이나 잠수 탔어? 라고 소리를 쳤고, 정세현은 4일 뒤에 방송국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을 들고 말입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2차석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동료에게 연락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동료에게도 조이의 압박이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하며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정세현은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조이에서도 발 뻗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만약 저희 주변을 매수하거나 압박하려 했다면 아무래도 기자인 제 주변부터 작업을 시작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팀장님에게 굳이 이 시점에 전화를 한 겁니다. 만약 조이에서 팀장님에게 작업을 했다면 저는 제가 근무하던 방
방송국에서 기사를 쓰기는커녕 출입조차 불가능할 테니 말이죠. 그래서 만약 팀장님이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풍긴다면 다른 루트로 기사를 퍼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해본 결과 아직 팀장님에게는 작업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래봬도 팀장님도 나름 기자 정신은 있으니 이미 매수나 압박을 거부했을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지원은 만약 팀장님이 연기를 한다면요? 라고 물었고 정세현은 웃으며 그 양반이 연기를 한다고요? 나 참 그럴 일 없습니다. 뭐 그래도 지원씨 말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긴 해야 하니 제가 방송국으로 가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세워 놓읍시다. 김지원씨 요즘 제일 잘나가는 국내 유튜브 5개만 잠시 해킹합시다. 요즘은 유튜브로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많으니 제가 기사를 쓰면 5개의 채널에서 동시에 제 기사를 송출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안테나를 하나 더 뚫어놓는 치밀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김지원은 소셜 블레이드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장 잘나가는 유튜브 채널 5개 중 연령대 성별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5개의 채널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김지원이 선별한 채널은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200만 구독자 보유 게임 유튜브 나라라 진기, 2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300만 구독자 보유 스포츠 유튜브 종합 스포츠 전문 채널,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180만 구독자 보유 뷰티 유튜브 이쁘다 이뻐, 5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많이 보는 520만 구독자 보유 정치 유튜브 부처님의 한수, 모든 연령대가 즐겨보는 100만 구독자 보유 종합 유튜브 누르끼끼 FBJ입니다. 그리고 김지원은 아이디 비번 2차 비번 해킹해놨습니다. 저희도 이분들 채널 빌리는 거니 세현씨가 기사 작성 완료하시면 곧바로 채널 해킹해서 30분 정도만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좋습니다. 저분들도 정의 실현하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세현, 정의권, 김지원, 이차석은 3일간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마침내 신원섭의 수술일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하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으니 마지막만큼은 진수성찬 어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지원은 올 세현씨 요리 좀 하시나봐요 라고 말하며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정세현은 손재주가 있는 인물은 아니었고 정세현이 말한 진수성찬은 다름 아닌 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김지원은 분노하며 아니 무슨 라면 가지고 진수성찬 드립을 쳐요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당황하며 그래도 요 며칠 제대로 밥도 못 먹었는데 라면 정도면 됐지 라고 중얼거렸고 정의건은 우선 오늘은 그냥 라면 먹고 일 잘 해결되면 제가 근사한 데서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김지원은 역시 검사님이라 그러신지 능력자란 말이야 누구와는 다르게 라고 투덜거렸고 결국 정세현, 정의건, 김지원 2차석의 최후의 식사는 라면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라면을 먹은 이후 결전의 날을 앞에 두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밝았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의건은 정은검사와 접촉하기 위하여 서울중앙검찰청 부근으로 향하였고 김지원은 비교적 보안이 잘 되어 있는 2차석의 컨테이너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차석과 정세현은 자료 확보를 위하여 조이로 출발합니다. 신원섭 대형그룹 회장의 수술 당일이 되자 정원기는 김명석을 찾아가서 김 부원장, 신 회장님 수술만 잘 마무리되면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눈감아 줄 수 있어 괜히 병신같은 짓 하지 말고 신 회장님 수술에만 총력을 기울여 허튼 짓 하면 너도 네 가족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웃음을 띠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요. 신 회장님 수술만 잘 끝내면 확실히 제 실수를 눈감아 주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정원기는 웃으며 당연한 거 아닌가? 자네는 괜한 걱정하지 말고 수술이나 잘 집도하게 난 VIP들 만나러 간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조이 지하 4층에 위치한 VIP 수술실로 향하며 정세현씨 모든 게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원기는 VIP들을 만나기 위하여 지상으로 올라갔고 수술을 받기 위하여 조이를 방문한 대형그룹 회장 신원섭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아이고 신 회장님 이거 얼마만에 뵙습니까? 찾아뵀어야 하는데 여간 바쁜 게 아니라 라고 말했고 신원섭은 정원장 이번 수술만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현금 300억을 드리겠소. 그리고 앞으로 대현이 조이의 딜을 더 확실하게 봐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하하 수술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수술을 집도할 의사는 조이가 자랑하는 최고의 의사 김명석 부원장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어디를 가도 그 친구보다 신 회장님 수술 깔끔하게 해결할 친구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신원섭은 그럼 저는 정 원장님 김 부원장님만 믿고 가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원섭은 곧바로 수술실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김명석과 신원섭은 마주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오늘 신 회장님 수술을 집도할 김명석입니다. 라고 말하며 악수를 건넸고 신원섭은 김 부원장님 실력이라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소. 이번 수술만 잘 맞춰준다면 개인적으로 30억 더 드리겠소.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감사합니다 회장님. 헌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같이 모든 걸 이룬 사람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고 물었고 신원섭은 잠시 고민을 한 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소?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겠소? 예전에 뭐 진시황도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불로불사를 줬다가 허무하게 죽지 않았소.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마찬가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명석은 웃으며 역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회장님 생명줄 꼭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원섭은 흡족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으며 그럼 김 부원장님만 믿겠소. 라고 말했고 김명석의 집도하에 신원섭의 수술이 시작됩니다.